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1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417일차고요. 오늘은 90페이지죠. 어제 반장이 다 안 나갔어요. 그렇죠? 블로그 쓰시는 분들은 조절해서 쓰셔야 돼요. 네, 9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노하우를. 네, 볼게요. 부정적인 프로그램과 감정이 자신의 왜소한 면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내가 갖고 있는지조차 잘 몰라요.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쵸? 알아서 탁 스탑하면 제일 좋죠. 그래도 어쨌든 뭔가 알면 알수록 이게 이제 좀 사라질 수가 있죠. 나중엔 놓아버리게 되는데, 부정적인 프로그램, 모든 부정적인 프로그램과 감정이 자신의 왜소한 면, 왜소해져 있는 면, 내가 자신이 없어서 하는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면 이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내가 두려워, 잘 못하겠어, 자신감이 없어. 어제도 저항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저항을 극복하고 그냥 버려져도 좋다, 못해도 좋다, 돈이 없어서 죽어도 좋다. 자꾸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버려져도 좋다. 그렇죠? 돈이 없어져서 한 개도 없어서 나는 진짜 굶어 죽어도 좋다. 그냥 저항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거는 큰 틀에서 있는 거고 미세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다 뿌리는 왜소하면 내가 자신이 없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극복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데 도움이 된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의한,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해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가 한 거, 내 감정에 왜 그러지? 그것에 질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왜소한 면의 본성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컵에 물이 다 없어지고 쬐끔밖에 없어도 뭔가 희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도 없어도 희망을 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물을 채우지? 뭐 어쨌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보다도 그냥 탁 늘어져서 막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돼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이 생각 자체는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이 많은 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점점 생각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긍정적으로 200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고 생각이 있는 거는 부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어떤 말을 할 때 나의 의도가 뭐지? 의도가 있거든요.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없이 얘기하진 않아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의도가 뭘까? 나의 의도를 내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정직할 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서, 감정에서, 느낌에서, 믿음에서 풀려날 수가 있는데, 정직하지 않으면 풀려나지가 않죠.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므로 무심결에 자기의 좁은 관점에 찬동하기가 쉽다. 무심결에 자기 좁은 관점에 관찰, 좁은 관점이 있어요. 무심결에 나의 좁은 관점에 찬동하기가 쉽다. 찬동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면이 우리 존재의 전부는 아니다. 왜소해서 좁은
그런 관점에 있고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체가 내가 부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내가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내가 불안해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는 그 의도가 있거든요. 그 의도까지는 안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내 의도를 내가 알아서 내려놓다 보면 그 의도들이 느껴져요. 왜 그렇지? 근데 좀 숨겨서 그 밑에 있는 의도들은 사실 하루 뒤, 이틀 뒤에도 또, 아, 이런 의도 때문에 내가 내 저변에 나의 신념 때문에 그게 연동이 됐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를 계속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의도가 계속.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내 의도를 아나? 내가 어떤 의도일까? 그걸 알면 정말 의식 성장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죠. 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 내면에, 그래서 의도를 알기 위해는 세 번, 다섯 번? 왜 그랬지? 내가 이 생각을 왜 했지? 또 왜? 그럼 그 생각할 때 감정이 뭐였지? 정말 순수하게 100% 상대방을 위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정말 선생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도에 의한 조작된 말인 거예요. 나의 의도는 감추고 조작되어 있는 말 때문에 그걸 내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을 때 내가 자꾸 부정성에서 풀려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아의 좁아져 있는 이런 우리의 존재가 전부는 아니다. 좁아져 있는 자아가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작은 자아 밖에 작은 또 자아를 넘어서서 내 의도를 숨기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 의도가 공부하면서 그 의도가 감춰질 수가 없거든요. 공부를 하잖아요.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그 의도 자체가. 그래서 밖에서 내가 작아져 있는 그 자아가 있잖아요. 좁아져 있는 자아가 있고, 근데 그 자아 밖에 또 자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작은 자아가. 그래서 그 작은 자아를 넘어서 큰 자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자아를 계속 넘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다 보면 또 큰 자아가 있는데 큰 자아, 즉 큰 나가 있다. 그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모든 것들 그 뒤에는 큰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선생님께서는 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관찰자 의식이 또 있는 것이다. 관찰자 의식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에 또 관찰자 의식이 또 뭔가는 뒤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뭔가는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이거 뭐 어디까지 가신 거야? 알아차림인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으로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죠. 나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정직하게 보고 정직하게 알았을 때 내가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에고는 마음을 관통해서 지금 이제 선생님하고 오늘 그 매형? 매형 오는 발인이실 거예요. 둘째 누님의 남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암이 갑자기 걸리셨는데 선생님이 찾아가셨는데 누나는 막내 동생이라서 80이 넘으셨고 근 어, 10살, 15살 이상이 차이 나시죠? 선생님 몇 살이시지? 한 19살 정도 차이 나실 거예요. 둘째 누님이 84살 정도 되셨으니까 선생님 85이신가 4신가 그러시잖아요. 그 20살에서 19살 차이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도울 수 있어서 암이 걸리셨다고 도울 수 있어서 가셨는데 내용은 정말 믿으려고 하시더래요. 그랬는데 누나가 야 네가 뭐 하면서 이제 20살 어린 막내 동생인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선생님으로
이제 뵙고, 아, 암도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원리를 알고 계신 선생님으로 뵙고 있는데, 그 누님은 이제 아닌 거죠. 막내 동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발인을 4일장을 하셨나면서 발인을 오늘 하신다고 명상도 이제 각자 하시라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 계속 그 내면의 어떤 그런 부분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계속 알려주시고 길을 닦아놓고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길을 닦아놓고 알려주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거기에 온라인에 또 길을 닦아서 또 닦아가면서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고 행동하면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참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 하고 이 큰 나는 내가 진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저도 이렇게 에고가 나오죠. 선생님은 마음을 관통해서 있으신 분이라서 진짜 조건 없이 정말 조건 없이 뭐 하나라도 돈에 걸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요번에 여러분들 숙소비 여러분들 엄청 혜택 받은 거 아세요? 감사하시나요? 차 한 잔이라도 사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존중심이라든지 존경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라도 있나요? 내 거 하나 들어가는 것만 보지 받은 거 기억하나요? 또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스폰서한테 차 한 잔이라도 사드리고 할 마음이 있나요? 어찌 그래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그렇게 있는지 받으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 받지? 하나 받지? 암만 온라인에 길을 닦아가지고 많은 경험을 해서 나와서 찾아서 사람들이 온들, 나 같은 사람밖에 안 와요. 똑같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땡겨올 수가 없어요. 약해요, 에너지가. 약해. 제가 표현을 하죠. 이렇게 약하다고. 강하게 딱 땡겨올 수 있는 거는 강한 사랑에 정말 이타심을 갖고 있는 오금이님. 네, 화면 켜 있는 거 아세요? 그냥 서서 이렇게 하시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실수할까 봐 저는 있잖아요. 화면을 흰 줄 알고 앉아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깜짝 놀라게 괜히 혹시나 실수할까 옷이라도 벗으면 어떡하지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샤워하는 걸 탁 틀어놓고서 막 처음에 줌 생겼을 때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샤워하는데 탁 이제 틀어놓은 줄 모르고 탁 해놔놓고 샤워하는 게 막 그때 되게 많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럴 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가 제가 그때 한번 경험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켜놓는 건 좋은데 켜놨다는 걸 알고 거기에 행동에 주의가 이제 가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은 마음을 간통해서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아직 마음에 간통해 있지 않거든요. 또 얼만큼 이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당연히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타심이 큰 사람은 전업에 인연이 있는 사람. 우리는 제가 참 너무 감사해요. 두 분, 세 분을 불러다가 제가 이제 밥을 사야죠. 밥을 사려고요. 너무 감사하다. 밥만 사야 되나? 고기를 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친 거죠. 나도 이거 잘했는데 바라는 마음을 놓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경험을 하면서 길을 다 열어놨는데, 내 거 하나 가져가려고, 내 거 하나 가져가려고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타심으로 내가 무엇을 주지?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를 연구를 하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받을 뿐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팀을 만드는 일이에요. 팀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유를 해야 하는데,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해서는 이기적인 팀이 크게도 안 생기죠. 쬐끔 생겼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완전 와해가 되는 거예요. 완전 부서지는 거예요. 모래로 성을 쌓을 것인지 진짜 대리석으로 해서 성을 쌓아서 탄탄하게 무너지지 않고 진짜 상속이 될 때까지 영원히 갈 수 있을지 그거는 내가 모래여야지 내가 모래면 모래밖에 못 들고 오고요. 내가 모래인데 어떻게 큰 대리석을 데리고 와요.
그거는 진짜 전 업에 그 대리석이었던 분을 엄청나게 많이 도와준 거예요. 이제 공부하면 원리를 알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던 전업에 복이 있는 경우. 자식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얼만큼 뿌렸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주려고 자식도 그렇거든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줘요. 왜? 나쁜 감정을 일으키면서 알아차리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물질적인 거를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항상 늘 감사함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저한테도 되게 감정적으로 이제 조금 힘든 욕망이 많다 보니까 힘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면 벌써 이미 다 컸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다 컸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아, 진짜 그 사랑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도 하나하나 주변을 보면서 닦아가고 있는 와중인데 내가 아직 닦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 똑같은 비슷한 것에 연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동이 돼서 부딪히는 경우가 뭐 이렇게 있죠. 아니, 저 사람이 혼자 부딪혀서 막 하는데 뭐가 연동이 됐어. 그럼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저 사람 혼자서 그랬는데 왜 내가 화가 나지, 거기서? 그 보니까, 아, 나도 그 면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나한테 한 것이 아닌데도 연동이 되더라고요. 연동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참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도 같이 사업하시는 분이 참 많잖아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폰서한테 차 한 잔을 정말 올바로 사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뭘 바라려고 하는 마음만 있지 않을까? 바라고 있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그렇게 많은, 그렇게 큰 도움을 받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저는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감사를 전하게 되더라고요. 뭐 계속 끊임없이 해야겠지만,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계속. 근데 그런 마음을 하고 있나? 혜택 받은 거는 아세요? 마지막 날 호텔하고에서도 혜택을 받은 거고, 혼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돈을 많이 하지. 혜택을 또 받았고, 거기에 서비스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미국, 한국 오니까 요번에 그래도 리조트 들어가는데 5성급 리조트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달러를 안 내잖아요. 팁을 안 줘도 되잖아요, 한국은. 미국 같았으면 벌써 달러 준비해야 돼요. 최소 3달러. 그렇죠? 6달러에서 10달러만 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선생님이 다 지불을 하고 정말 진짜 진심으로 정말 그냥 무심결에 하는 게 아니라 어찌나 그렇게 또 스폰서들한테는 바라는 마음이 많아요. 바라는 팀이 생겨버려요. 나에게 바라는 팀들이 생기네요. 내가 하는 것 같이 똑같은 에너지장이 모래가 완전 대리석을 끌고 오지 못해요. 근데 대리석으로 튼튼하게 성을 짓고 싶잖아요. 집을 짓고 싶잖아요. 모래로 짓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대리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거, 왜소해져 있는 내가 왜 그런 건지,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를 잘 보면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그 뒤에는 큰 나가 있기 때문에 작아져 있는 내가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작아져 있는 나, 왜 그런 건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즉 큰 나가 있다. 작은 왜소해져 있는 그 나 뒤에는 큰 나가 있다. 큰 나가. 자신의 내적인 위대함을 아직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느끼고 있지 못하더라도, 나의 위대함을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큰 나는 존재한다. 존재는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에고가 앞에서 설치게 되면은 큰 나가 가려지는 거죠.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 그게 욕망이다 보니 저항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 그 저항을 내려놔라. 숟가락이 되지 말고 포크가 되라.
사이사이 지나가면서 저항감이 없이 그냥 잘, 저기, 해보세요. 한번. 세이크 타실 때 포크로 한번 저어보세요. 그 느낌이 뭔지. 숟가락으로 젓다 포크로 한번 저어보세요. 어떤 느낌일까? 해보세요. 느낌이, 저는 너무 그때 마지막 그 사인 있는 중에 세이크 탈 때 우리 사이가 저항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맞는데? 어떻게 이런 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저항이라는 거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해보세요. 세이크 아침에 다들 드시지 않나요? 타보세요. 포크와 숟가락을 준비를 해서 한번 숟가락으로 먼저 하다가 포크로 해보세요. 야, 이거 술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나는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죽습니다. 계속. 그럼 끝까지 돈 때문에 죽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어도 좋다. 내려놔야 됩니다. 죽어도 좋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꾸 돈이 없어서 이거 못하겠어요, 저거 못하겠어요. 하면서 또 돈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러고, 하면서도 걸려요. 하면서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하면서 내려놓으면서 하면 일이 잘 될 텐데. 온라인에서 사람 만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길을 너무 그냥 막,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스레드에서도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야, 막 반말하잖아요, 스레드. 요새 제가 인스타 막혔는데 아직 아들이 그걸 아직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시간이 딱딱 안 맞네요.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몇 명 없는 계정은, 200명 있는 계정은 열리는데, 2,000명 넘게 있는 계정은 닫혀버려서, 그 좀 활용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직 저게 안 되는데, 일단 활용을 하면서, 스레드하고 막 이런 데도, 젊은 친구들은 스레드나 이런 거는 별로 인기가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30대에서는 또 이제 스레드를 하는 거예요. 웃겨 죽겠는 거예요. 막 반말하면서, 얘들아, 하면서 있잖아요. 얘네들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사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너희들 하는 거 있는 거야? 하는 거 없지? 하고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도 뭔가, 어떤 친구, 야, 이 병신들아! 하면서, 내 온라인 사업 하는 거야? 안 하면 병신이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반말 반 욕을 하고 막 하면 또 거기에 반응이 있나 봐요. 뭐 웃겨 죽겠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똑같은 멘트를 쓰면 안 되고, 다른 멘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는 저희 한 그룹에서만 있기 때문에. 다른 멘트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나한테 맞는 거. 똑같은 걸 쓰면 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안 하는. 그 나만의 어떤 이런 용어를, 단어를 바꿔서 써야 돼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큰 나아가, 큰 나아가 존재한다. 그래서 바라는 거 내려놓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고, 거기에 또, 내 두려움이 또 뭔가 연동이 돼서 또 막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에고의 세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에 대한 저항도 놓아버려야 된다. 큰 나에 대한 저항, 선생님에 대한 저항이 있다. 그거는 큰 나에 대한 저항이 있다. 큰 나. 그리고 내 생각을 판단 분별하죠. 아이고, 이래서 이랬고, 또 화내시네. 또 뭐라 하네. 뭐, 어떨 때 뭐라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정말, 다 수업을 듣다가 도저히 수업 시간에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 막 뛰쳐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길거리에 이렇게, 어디 앉을 데도 없어서 길거리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앉아가서 들은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서울에서 들을 때였었어요. 단체 버스로.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더니 뭔가 나한테 있다던데 하는데 딱 그때 이제 아빠한테 딱 한 번, 20살 때 뺨을 한 번 맞았을 때 아빠의 그 눈빛 때문에 선생님이 강하게 얘기하실 때 지금도 그런 눈빛에 비슷한 형태의 눈빛이 있어요. 그 기질적으로 강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실 때 나오는 그 눈빛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은 내가 저 사람한테 나한테 누군가 욕을 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요. 근데 나는 안 걸려. 안 걸려.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저 혼자 욕하네 이러고 만다니까요. 근데 걸려들었어. 그거는 뭐예요? 욕할 때 그 느낌의 그게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 지나거나 늦어도 이틀,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거는 이틀, 어제 화요일이었잖아요. 일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화요일에 아, 여기에 뭔가 내가 연동이 되는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아, 그거 이제 어제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어제 또 수업 시간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더 많은 걸 깨닫게 되죠. 내 의도를. 저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내 의도를 깨닫게 돼. 내가 순수해지면 밖에 세상에 있는 그 의도도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잖아, 내가. 내가 판단 분별하는 거, 내 거 의도, 나의 의도를 아직 모르고 남을 판단하는 거는 자기의 신념대로 판단 분별하는 거고, 내 의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상대방이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투명한 속에서 그냥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시지만 모른 척 하시죠. 근데 자꾸 공부하다 보면 그 뜻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내 신념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엄마는 오빠만 사랑하고 동생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라고 하면 선생님은 딴 사람들한테 다 친절한데 왜 나한테는 안 친절하지? 왜 그러지? 왜 그렇게 선생님한테도 바라는 마음들이 그렇게 많냐? 그 얘기를 한번 하시는데 맞아. 바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한테 바라는 마음도 많고 그 의식이 늦어지는 거 진전되는 게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자꾸 큰 나 앞에서 자꾸 내려놓는 거죠. 그래. 또 오시기 전에 또 내려놓는. 아, 그래. 스님한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갖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편안하게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나만 봐줬으면 나만 봐줬으면 내가 하는 얘기 다 내가 나만 봐줬으면 하는 그 엄마한테 그 어릴 적에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여긴 또 그게 많아요. 예. 늦어지는 거죠.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질 않으니까 이제 내가 의식 성장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신념을 찾아서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신념을 찾아서 놓아버리지 않는다면은 선생님이 언제까지 가르쳐 주실지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내가 먼저 갈 수 있을 거고 한 이 생에서 그렇잖아요. 나이 순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에서 나이 순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제까지 공부하다가 먼저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했을 때의 그만큼의 역할에서 또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장으로 또 끌어당기면 이제 또 만나게는 되겠죠. 언젠가 또 공부를 가르쳐 주신다면. 근데 스스로 했을 때 그 올라간 그 위치가 나의 의식이 성장된 위치잖아요. 근데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나는 다시 나의 어두움이 물려오는 거죠. 형광등에 있다가 불을 껐어. 그럼 내 어두움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두울 때는. 그래서 내가 큰 나에 대한 존재, 큰 나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면 큰 나를 느끼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큰 나를 느끼기 시작을 한다. 그럼 감사함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바라는 마음 내려놔야지 일이 잘 되지. 바라는 마음이 바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네, 많은 사람께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네, 여러분들. 진짜 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아무도 없을 때 뭔가 낮에, 저녁에 뭘 준비를 하는데, 제가 부탁할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너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예, 하고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 어찌나 그래 감사한지. 내가, 야, 이 감사한 이분에 대해서 또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늘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되게 도움을 어제 많이 받았거든요. 저녁 때. 참 너무, 이거 어떡하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도움받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고, 도움받는 건 또 더더욱이나 그렇고. 그래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도 만나 뵙고요. 토요일 날 수업 있고, 24, 25. 돈에 대한 신념을 찾아서 제 맥락을 돈 때문에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돈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럼 돈을 바라보고 느꼈던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거를 완전히 좀 해결해 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24일, 25일도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이제 사업적으로 9월 4일
저 9월 5일, 6일, 7일 그 전날 가서 편안하게 등록하고 즐기고 스스로 리조트 즐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조트에서 즐기고 그다음에 이틀 동안 공부했는 걸 더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더 이해하고 이제 행동으로 막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뵙겠습니다.